안녕하세요. 장원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렬 알고리즘들을 파이썬 코드로 구현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렬 알고리즘을 다룰 텐데요. 먼저 선택 정렬, 그리고 삽입 정렬, 그리고 버블 정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선택 정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는 변수에 이렇게 숫자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 내용들이 지금 순서가 없이 쭉 그냥 제멋대로 들어가 있죠. 근데 요거를 순서대로 잘 보시면 1, 2, 3, 4, 5, 6, 7, 8, 9 총 9개의 숫자가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순서대로 정리를 할 것인가 라고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솔팅 알고리즘, 정렬 알고리즘은 이미 이제 다 파이썬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다 사용하면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코드 구현하는 거를 여러분이 직접 고민을 하시고 코드로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코딩 실력이 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정렬 알고리즘뿐만 아니고 간단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부터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손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로 고민하고 손으로 구현을 해보는 실습을 꼭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실습들은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고 따라해 보시되 한번 이제 따라 하신 다음에 내용을 익히신 다음에는 꼭 비디오를 보지 않고 영상을 보지 않고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택 정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df selection sort라고 해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함수는 a라고 하는 변수 배열을 받아 가지고요. 여기 받은 배열을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게 책 번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저는 종종 이제 책의 순서대로 꽂혀 있는 걸 좋아해 가지고요. 1권부터 이제 뭐 40권까지 전집이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0 이제 1부터 해서 40까지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물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면 여유가 좀 있을 때는 그런 걸 좀 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제 그런 1번부터 9권까지 책이 있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하면 가장 빠르게 이 책들을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세 가지 정렬 알고리즘은 사실 그렇게 빠른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비교적 쉬운 알고리즘들이기 때문에 꼭 익혀두셔야 합니다. 자,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요. 요 중에서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작은 번호, 가장 작은 숫자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숫자를 맨 앞으로 보내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전체를 A라고 하는 데이터 전체를 서치를 해야 되겠죠? for 자, in range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이제 우리가 요 길이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길이를 이제 len 함수를 써가지고 별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n a 이렇게 하면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n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n까지 반복을 하면서 가장 작은 숫자를 찾아야 되겠죠. 가장 작은 숫자가 무엇이냐? 가장 작은 숫자의 인덱스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작은 숫자의 인덱스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리스트. 자, 리스트라고 하는 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잡을 때 우리가 A의 맨 앞에 있는 거 0번을 제일 작은 거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말고 J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J가 맨 처음에 제일 작은 게 5라고 지금 정의를 한 거예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5보다 작은 게 있으면 폼은 돌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면서 이제 5보다 작은 게 있으면 지금까지 찾아놨던 그 최소값보다 더 작은 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걸로 작은 거를 대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죄송해요. 이거를 A에 0 하면 최소값이 되는데 인덱스만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0번으로 가져올게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0번에 있는 값, 즉 여기서는 5를 최소값으로 일단 지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우리 포문을 돌면서 그래서 1번부터 끝까지 포문을 돌면서 그러니까 1부터 n까지로 하면 되겠죠. 포문 돌면서 여기서 살펴보겠다는 거죠. 요거보다 작은 게 있는지.
if A의 리스트보다 방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A의 J가 더 작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작으니까 얘가 이제 최소값이 되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는 J가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반복문을 쭉 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았어요. 네. 여기서부터 1번부터 끝까지 쭉 체크를 하고 나면은 제일 작은 값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뭐죠? 네, 요 1. 인덱스대로 치면은 0, 1, 2, 3, 4, 5. 5번 인덱스의 값이 제일 작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 5번 인덱스의 것과 맨 앞에 있는 인덱스의 것, 이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죠. A에 우리가 0번 맨 앞에 있는 거죠. 얘하고 A의 리스트의 값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리스트하고 A의 0. 자, 이렇게 하면은 위치가 순서가 이제 바뀌겠죠. 자,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수합, 네, 값을 서로 바꾸는 그런 명령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C에서는 이걸 템프 변수를 써가지고 조금 복잡하게 다뤄야 되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수합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변하는 거죠? 네, 여기서 데이터가 원래 이렇게 돼 있던 애가 지금 제일 작은 애가 1이고 제일 맨 앞에 있던 애가 5니까 1이 맨 앞으로 오고 5가 이 위치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네, 맨 앞에 있는 1은 이제 제자리를 찾은 거죠. 그 뒤에 있는 나머지는 아직 제자리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실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0에 대해서 A의 0번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 위치에다가 뭔가 갖다 넣어요. 제일 작은 애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네, 뒤를 또 체크를 하는데 맨 앞에 있는 것도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수값을 잡고 뒤에 폼을 쭉 돈 다음에 또 제일 작은 애를 요 위치에다 넣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반복하는 거를 바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in range 자, 맨 처음 0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끝까지 가야 되니까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는 이제 리스트의 값을 우리가 0번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0번으로 지정하지 않고 이제는 i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i가 0일 때는 그대로 가겠죠. 0번에 대해서 우리가 세팅이 딱 끝난 다음에는 1번부터 돌아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리스트를 i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1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까 0일 때 1이었죠. 그래서 i일 때는 i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지정을 했고요. 이거는 똑같게 되겠고 내가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바꿀 때 0번하고 바꾸는 게 아니고 맨 앞에 있는 것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대로 되는지 한번 죄송합니다. 요거 두 번째 데이터는 지우고요. 네, 다시 제대로 되는지 함수를 한번 호출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턴을 안 했네요. 네, 리턴을 그리고 네, 리턴 A. 자, A를 돌려줍니다. 자, 네. 아름답게 1부터 9까지 잘 정렬된 상태로 이제 리턴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잘 됐어요. 자, 이제 셀렉션 소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즉, 선택 정렬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확인이 되셨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삽입 정렬입니다. 네, 삽입 정렬하고 선택 정렬하고 조금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네. insertion sort. 네, 삽입 정렬입니다. 네, 삽입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요. 그거를 어디에 넣을까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아까는 전체를 다 검색을 해가지고 제일 작은 거, 예, 맨 앞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선택해가지고 넣었죠. 자,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일단 순서대로 하나씩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온 거를 지금 어느 위치에 넣을까 찾아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집어넣는 거. 자, 요게 삽입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얘도 우리가 삽입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폼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길이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in range. 자, 반복문을 돌면서 이제 하나씩 가면서 이제 어디에 넣을지 지정을 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만 있을 때는 사실은
넣을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고려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서 처음 0부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부터 돌아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n까지 이렇게 반복문을 하면서 돌아요. 그 다음에 일단 한 개 있을 때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째 딱 봤을 때 이 3을 어디에 넣을까? 5보다 앞에 넣어야 될 것인가? 5보다 뒤에 넣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삽입 정렬에서는 이 가지고 오는 이 키 값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이 키 값은 키 값보다 앞에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정렬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다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한다면 얘가 5보다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5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만약에 5보다 뒤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5하고만 비교해가지고 5보다 크다 그러면 무조건 5 뒤에 넣으면 돼요. 5보다 앞에 있는 것들은 다 5보다 작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포문을 돌면서 이제 바깥에서 포문 돌 때는 1부터 n까지 자 하나씩 가져와서 얘를 키로 잡겠다는 거고요. 자, 오늘 한번 키를 잡아볼까요? 키는 a의 i다. 얘가 키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j는 i 빼기 1. 우리가 3을 체크를 하기, 어디에 넣을까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제 3보다 한 칸 앞에 있는 것. 이게 얘가 지금 1번이죠. 1보다 한 칸 앞에 있으니까 0번부터 앞으로 쭉 가면 되죠. 0번보다 앞에는 없으니까 일단 0번 체크하고 끝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8을 체크하게 되면 8보다 앞에 있는 것들 쭉 하나씩 체크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1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앞으로 한 칸씩 가는데 앞으로 한 칸씩 가다가 이제 앞에 있는 것보다 자기가 크면은 더 이상 앞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y에 자, a의 j보다 키 값이 방금 가져온 값이 더 크다면 이제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j 키 값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복해가지고 앞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반대로 키 값이 더 작으면은 앞으로 한 칸씩 가보자 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가다가 마이너스 쪽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j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일단 j는 j-1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1로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3을 이제 넣잖아요. 예를 들어서 3을 넣으려고 하면 3 앞에 있는 것들을 이제 자기 위치로 항상 하나씩 밀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3을 5 앞에다 넣고 싶잖아요. 지금 3을 5 앞에 넣고 싶은데 그냥 요 사이에 밀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5를 3 위치에다가 밀어다 놓고 그냥 억지로 꾸겨 넣을 수가 없죠.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5를 3 위치에 놓고 나면 5 앞에 한 칸이 비죠. 그 위치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한 개씩 복사를 해서 공간을 빼냅니다. j가 j의 플러스 1. j의 플러스 1은 뭐죠? 현재 위치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i가 지금 여기서 지금 3을 가지고 지금 체크를 하는 거죠. 지금 얘가 i예요. 그죠? i가 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거를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거는 지금 5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한 칸 왔어요. 이미 여기서 1을 뺐기 때문에 앞으로 한 칸 왔어요. 온 상태에서 한 칸 뒤로 옮겨야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a의 j 플러스 1에다가 a의 j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칸씩 뒤로 미루는 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미뤄졌다. 미룬 다음에 다 한 칸씩 밀었어요. 그 다음에 빈 공간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칸씩 밀었다. 그 다음에 a의 j 플러스 1 한 칸씩 앞으로 갔으니까 가다 보니까 0보다 커나 같을 때는 얘가 지금 1씩 뺐잖아요. 그럼 결국은 요거 5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3을 넣으려고 할 때 j가 지금 마이너스 1로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더하면 j 플러스 1 하면은 얘가 0번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키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 칸씩 쭉쭉쭉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다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insertion sort가 완료가 됩니다. 자, insertion sor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맨 처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를 맨 처음 5는 이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3을 가져왔어요. 3을 가져와 가지고 보니까 앞으로 가보니 5보다 작은데 5 뒤에 있단 말이죠. 그럼 5 앞에다 넣겠다. 5를 뒤로 한 칸 미루고 여기에는 키값이 3이었으니까 3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지금 3, 5는 제대로 정렬이 되어 있고 8이 하나 또 새로 나와요. 그러면 8이 나온 상태에서 앞으로 보는 거죠. 앞에 것도 보면은 5보다 8이 크거든요. 그럼 이거는 while문 안으로 들어가서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이제 놔두게 돼요. 자, 그 다음에 4가 또 나왔죠. 4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얘가 4가 더 작단 말이죠. 4는 키값으로 놓고 8을 한 칸 미룹니다. 8을 한 칸 미루고 5도 한 칸 밀러서 얘로 가는 거예요.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다 왔어요. 4를 보니까 3보다는 크거든요. 그럼 요 위치에 넣으면 되겠다. 요 위치에다가 4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3, 4, 5, 8, 9 3, 4, 5, 8까지 됐고 9도 넣고 그 다음에 1, 6, 2, 7 마찬가지로 하나씩 목차에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insertion sort 실행하고 함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insertion sort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을 안 했네요. 계속 리턴을 빼먹네요. 리턴 A. 자, 리턴 해야죠. 그러면은 리턴 소트에서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삽입 정렬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블 정렬입니다. 버블 정렬 같은 경우는 이제 버블이 거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품이 나듯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만들어진 이름인데요. define bubble sort. A를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역시 폼은 돌아야 되니까 n을 가져옵니다. 제 주변에 모기가 자꾸 돌아다녀가지고요. 약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을 가져왔어요. 길이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반복문을 돌아요. 반복문을 도는데 버블 소트 같은 경우는 한 개씩 비교하면서 돌아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긴 한데 어느 쪽에서부터 돌아가는지에 달려있긴 한데요. 일단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거고요. 앞에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2개씩 비교를 합니다. 5, 3을 비교를 해서 둘 중에 큰 것을 뒤로 보내요. 5, 3 비교해서 3이 앞으로 가고 5가 뒤로 가겠죠.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또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둘 중에 큰 게 뒤로 가요. 5, 8이니까 8이 더 뒤로 가겠고요. 그 다음에 8, 4 4가 앞으로 와야 되겠죠. 4, 8 그 다음에 8, 9 정상적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9, 1 얘는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9, 1, 9, 9로 가고요. 그 다음에 9, 6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6, 9 이렇게 가야 되겠고 9, 2니까 얘는 2가 앞으로 오고 9가 뒤로 가야 되겠습니다. 9, 7 7이 앞으로 하고 9가 뒤로 가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죠? 버블 거품이 올라가면서 2개씩 비교를 했더니 맨 마지막에 제일 큰 것이 남게 됩니다. 한번 버블을 쭉 했더니 맨 끝에 남았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죠? 한 번 더 할 때는 9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요 앞에까지 돌아가면서 버블 하면은 그 다음 위치에 9 바로 앞쪽에 그 다음으로 큰 숫자가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요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저희가 코드로 구현을 할 때 어디까지 돌아갈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라인 레인지 n-1까지 그래서 돌아간다. 그 다음에 0, -1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기 있는 9번까지 돌아가겠다. 그렇죠? n 9개가 있으면 9번 위치. 그래서 맨 마지막 위치까지 돌아가겠다는 거죠. 8번이죠. 9개가 있으면 8번의 맨 마지막 위치까지 돌아가겠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부터요? 거기까지 돌아가고
그 다음번에는 어디까지만 하면 되죠? 그 바로 앞에까지. 그 다음에는 네, 그 바로 앞에까지. 이렇게 쭉쭉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돌아가겠다 라고 해놓고, 그러면 버블을 시켜봐요. for j in range 네, i 네, 요 위치까지. 맨 처음에 i가 지금 n-1, 즉 0, 1, 2, 3, 4, 5, 6, 7, 8 8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8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네, 8 바로 앞에까지 0번부터 7번까지 쭉 돌면서 버블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if a가 a의 j하고 네, a의 j 더하기 1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큰 거를 뒤로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큰 게 뒤에 있으면 굳이 바꿀 필요 없겠죠. 근데 앞에 있는 게 크다면 네, 그러면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a의 j하고 a의 j 더하기 1하고 위치를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위치가 바뀌겠죠. 네, 위치를 바꿔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꾼 다음에 네, if not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돌면은 사실 끝나요. 그래서 return a 네, 바뀌는지 제대로 버블 정렬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네, 버블 정렬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버블 정렬을 한번 시켜볼게요. 버블 정렬 네, 잘 됐죠. 1, 2, 3, 4, 5, 6, 7, 8, 9 아주 아름답게 잘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이 버블 소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n제곱번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컴플렉시티, 시간 복잡도를 얘기할 때 O n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최악의 경우에 O의 n 제곱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버블 소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무조건 n 제곱이에요. 세타 n 제곱이 돼버렸습니다. 자, 어차피 O n 제곱이니까 인서션 소트, 이제 삽입 정렬도 어차피 O n 제곱이고 선택 정렬도 O n 제곱이에요. 그래서 뭐 아유 뭐 상관없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버블 소트 같은 경우는 ON 제곱인데 이걸 뭔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소트를 쭉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폼은 계속 돌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 4, 5, 6, 7, 8, 9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배열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n제곱번 돌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버블을 하는데 이렇게 버블 했는데 안 바뀌어요.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바뀌었어. 자, 끝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위치를 바꿀 필요가 없겠구나. 다 정렬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도는 동안 우리가 안 바뀌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는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어. 그러면 그 다음 거 이제 스텝으로 해가지고 폼은 또 돌지 말고 여기서 바로 브레이크를 하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be changed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얘는 바뀌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바꿨다 그러면 be changed changeed는 변수는 네, true로 이제 바꾸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한번 쭉 돌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돌았는데 be changed라고 하는 변수가 계속 false예요. 만약에 if be changed가 false이면 네,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폼은 또 돌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브레이크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도 돌지 않고 여기서 바로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네,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버블 소트를 해서 이제 나이브라고 해가지고 얘는 위체인지들을 하지 않는 우리가 이거 플래그라고 하는데요. 플래그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네, 소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 그냥 버블 소트는 체인지 플래그를 사용하는 버블 소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둘 다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버블 소트 나이브는 아까 확인을 했죠. 버블 소트
네, 버블 소트 그냥 넣으면 얘도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총 해서 지금 4가지 소팅 이제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구현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스트를 위해서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numpy smp 네, numpy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랜덤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새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데이터는 mp.random.rand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데이터를 열어보면 네, 이미 숫자가 이렇게 쫙 들어왔습니다. 1, 2, 3, 4, 5는 아니고 0에서 1 사이의 숫자가 랜덤하게 이렇게 잘 잡혀있죠. 5개가 들어왔어요. 5개를 하는 게 아니고 네, 10,000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 그 다음에 버블 소트로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제법 걸리죠. 네, 너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이 정도 걸리니까 얘는 5초가 걸리고 얘는 4초가 걸리고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너무 걸리네요. 중간에 멈췄습니다. 좀 줄일게요. 1000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개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시간을 비교해야 되니까 얘는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함수도 여기서 임포트를 해야겠네요. 네,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import time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모듈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a는 t라고 할게요. t는 time.time 네, 이렇게 해서 하나 잡고 그 다음에 SE라고 할까요? E는 time.time 이렇게 한 다음에 두 개를 이제 시작할 때 끝날 때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print 버블 소트 그 다음에 E-S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4 네, 0.24초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버블 소트 같은 경우는 지금 1000개를 지금 소팅을 하는데 0.24초가 나왔습니다. 다시 이제 해볼까요? 이거 한번 아까 소팅이 중간에 약간 애매하게 됐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돌려보면 0.238초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버블 소트 말고 버블 소트 로우가 있었죠. 로우가 이 로우가 아니었나요? 나이브였네요. 버블 소트 나이브. 자, 나이브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봤더니 나이브가 좀 더 빨랐습니다. 이런 비교하는 게 지금 없어가지고 나이브가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0.13초로 해가지고 오히려 나이브가 좀 더 빨랐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션 소트로 가겠습니다. 버블 소트 말고 셀렉션 소트. 셀렉션 소트 같은 경우는 0.19초. 버블 소트가 오히려 빨랐네요. 셀렉션 소트보다는. 지금 제가 자꾸 이걸 안 바꿔서 버블 소트 얘는 버블 나이브 소트 0.14초 실행시킬 때마다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서션 소트 인서션 소트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죠. 인서션 소트에서는 0.0005초 이 경우에는 인서션 소트가 가장 빨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씩 계속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바꿔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다시 바뀌어요. 데이터 그 다음에 버블 소트 0.24초 나이브 소트 0.13초 나이브가 오히려 지금 나이브가 제가 스펠을 잘못 적었네요. NAIV 나이브 소트가 오히려 속도가 더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나이브 제가 제대로 한 거 맞죠? 네. 여기서 비교하는 게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change가 들어갔고 change가 이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여기에 체크하는 게 들어갔는데 이 비교하는 것 때문에 속도가 오히려 느려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셀렉션 소트. 셀렉션 소트의 경우에는 0.15초. 그 다음에 인설션 소트. 역시 인설션 소트가 지금 제일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가장 랜덤하게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랜덤하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정렬이 다 되어 있는 상태로 돌아간다 라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궁금하죠. 저희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거를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우리가 버블 소트나 이거 아무거나 써가지고 하나를 얘를 이제 정렬을 시켜 버립니다. 정렬을 시켜 놓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다시 보면요. 요거는 얘가 순서대로 쭉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버블 소트를 그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소트 그대로 돌리면 버블 소트 0.0007초. 자,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버블 나이브 소트 나이브가 있고 버블 소트가 있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버블 소트 다시 돌리면 0.0005초 맞네요. 일단 버블 나이브 소트 나이브 소트로 가면 0.13초. 네, 맞네요. 버블 소트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렬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렬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쭉 이제 포문만 돌면은 끝났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번 딱 버블을 한 번만 쭉 하면 바로 끝났죠. 그래서 금방 끝나서 0.0005초 만에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이브 소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포문을 두 번 돌아서 n 제곱만큼 지금 돌아간 거죠. 그래서 위에 거는 지금 n만큼 이제 우리가 n번만큼 반복을 한 거고 아래쪽 거는 n 제곱만큼 반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션 소트 같은 경우는 역시 0.13초. 요거 같은 경우도 어쨌든 포문은 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3초가 나왔고요. 인설션 소트 같은 경우는 요거 빠르게 나왔습니다. 0.001초. 왜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도 인설션 소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중간에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중간 while이 끝까지 무조건 도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하나 비교해보고 자기가 더 크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안 가요. 앞으로 안 가고 바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깥에서는 무조건 n번을 돌게 되는데 안쪽 while문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n번을 안 돌게 돌고 그 다음에 정렬이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while문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우리가 이 함수가 실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 이제 세 가지 정렬 방법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뭐가 제일 빠른지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까 뭐가 제일 빨랐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랜덤하게 했을 때 제일 빨랐던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번만 저는 이제 실행을 시켰는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어느 알고리즘이 제일 빠르냐 이렇게 하려면 사실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여러 번 반복해 가지고 100번, 200번, 1000번, 2000번 이렇게 반복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실험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여러분에게 과제로 남겨드리고요. 이번 시간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